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 협력사들과 개발 중인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의 시험 운행이 인천에서 실시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송도와 영종도 일대 60km 구간을 운행합니다. HMM은 선봉량을 현재 92만에서 150만으로 확대하는 2030년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선봉량을 1.6배 확대하며 노선 다변화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증시를 두고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 시각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국내 주식을 쓸어 담던 외국인은 코스피 지수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를 매수했습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빨간불 켤 수 있는 종목들 매일 아침 세나가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나뿐만 아니라 서울경제TV의 믿고 보는 전문가도 함께하는데요. 오늘 김쌤 고수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모셔볼게요.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쌤 고수입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아마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했었을 법한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지난 주말 동안 사실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에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다 보니 아마 오늘 출발부터 굉장히 두려움 그리고 이제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면서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전략을 제가 앞으로 매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좀 내려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장 매매 포인트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략 세우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이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 선물 매도 포지션이 오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즉 상승한다로 돌아설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우리나라 지금 선물 이 수급을 좀 켜놨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약 4천억에 대한 어떤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장 중에는요 약 7천억까지도 지금 매도 포지션이 이제 늘어났다가 이제 많이 좁혀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의 변동성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결국 외국인들이 선택하는 쪽, 당연히 우리나라 주도 업종 반도체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회복 시에 가장 빠르게 회복할 기업이 혹은 회복할 섹터가 어떤 것인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저는 매매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WTI 유가 올라가죠, 구리 가격 올라가죠, 심지어 금 가격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 원자재 가격과 굉장히 밀접하게 좀 움직일 수 있었던 뭐 전선주라든지 아니면 뭐 풍산과 같은 방산주들까지 저는 한번 좀 체크를 했던 오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정말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정말 위험했었던 자리,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21선이고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121선을 이탈할 수도 있었던,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코스피 기준으로 61선입니다. 61선과 121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투심이 이 순식간에 정말 위축이 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아랫꼬리를 좀 달아줬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의 주도주 혹은 실적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계좌를 조금은 더 안전하게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 위주로 선택하셨다고 하고요. 반도체주와 그리고 전선주, 방산주까지 살펴보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의 추천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세나의 공략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김쌤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세나가 추천해준 공략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세나가 추천해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실적 70점으로 아주 좋은 점수 주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2조 2,4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고요. 모멘텀적으로는 65점 주었습니다. 조선 해운주를 넘어서 방산 해운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70점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자, 수급 또한 65점이 나왔는데요. 기관이 4월 5일부터 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 강도는 70점, 종합 점수 68점으로 좋은 점수 받았는데요. 자,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하나오션 짚어주었는데 우리 고수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만약 포트에 여러분들 포트에 조선 혹은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이 없다면 저는 하나오션 지금의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잘하던 거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 밸류 체인에 엄청나게 큰 돈을 들이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 결국 본업에서 지금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고 싶고, 일단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조선사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번 1분기 실적일 겁니다. 왜냐 지금 뭐 조선사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정말 이 양치기 소년과 같은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실적 잘 나온다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조선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번 1분기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1분기 실적이 아마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보다 좀 못한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4분기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뭘로 이제 알 수 있냐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잔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얼마를 벌겠지, 이번 달에는 얼마가 들어오겠지, 다음 분기에는 얼만큼 더 성장하겠지, 그게 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선사들은 수주잔고를 이미 받아놓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잔고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까요? 진짜 하나오션보다 이 조선사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을 좀 먼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들은 이미 시세가 나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죠. 그럼 상대적으로 신규 매수하기에 굉장히 저는 부담 없는 위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럼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아마 이제 세나가 저는 이제 오늘 검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 연기금에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을 때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대다수의 조선 빅3, 빅4 기업들이 이미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하나오션 또한 계속해서 더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자신의 포트에 조선이란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없다면 하나오션 담아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연기금에서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공략해서 하나오션 잘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세나가 추천해준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 90점으로 정말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12조 168억 원의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80점 나왔습니다. 자, 판매가가 20%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70점, 수급은 75점인데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70점, 종합점수 77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 주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이 종목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네, SK하이닉스가 안 가면 혹은 삼성전자가 안 가면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동안의 가장 큰 부담이 뭐였냐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숫자가 찍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올해 이제 마이크론 실적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 숫자로 이미 증명을 하고 있어서 저는 SK하이닉스 당연히 더 간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도 아직까지 천비디아를 못 갔고 하지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반도체 IT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대신 SK하이닉스 가장 큰 문제는
문제는 이거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가 문제일 거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 사도 될까요가 문제일 거고 저는 일단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만 닉스까지는 꼭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만 반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덥석 잡기에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기에 천천히 모아가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소부장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분들 굉장히 많다.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저는 신규 매수는 소부장 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전략을 오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나의 두 번째 종목 SK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보유자께서는 20만 원까지 갖고 계셔도 좋다. 그리고 신규 매수자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생각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나의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가 추천해준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자, 코스맥스 실적 70점 나왔는데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4,937억 원의 매출이 나왔고요. 모멘텀적으로는 65점 기록했습니다. 화장품주 성장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60점, 수급 70점 나왔습니다. 3월부터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신호강도 60점, 종합점수 65점을 주었는데요. 오늘 세나가 대형주 위주로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좋게 보시는지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다수의 이제 화장품주들이 52주 신고가 영역을 이미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를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성과를 기다립니다. 그 성과는 뭐다? 바로 실적이고요. 근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올해 1월부터 3월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출 데이터를 기록한 게 반도체도 자동차도 아니라 화장품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맥스가 작년 이제 9월 달에 기록했던 신고가는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화장품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등만 하면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큰 랠리를 보이기 어렵잖아요. 그럼 결국엔 해외에서 잘 나가야 되는데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환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코스맥스 또한 다른 화장품주들과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이상을 노려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오늘 세나가 추천한 세 가지 종목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평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스맥스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직 신고가를 갱신하진 못했지만 1월에서 3월 수출 호조가 있었기 때문에 9월에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세 종목 오늘 같이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세나가 추천해주는 공략주 받아보고 싶다. 또 김쌤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나의 선택에 이어서 김쌤 고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들도 수익률 무지무지 좋았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고수님께서 3월 4일에 공략해주셨던 대한전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상승률 47%, 무려 수익률이 47% 가까이 되었는데요. 자, 진입가는 9,300원에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약 25%대 기대 수익이었는데 그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손절가는 8,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 대한전선 종목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 구리 가격과 연동해서 가장 각광을 받는 혹은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받는 이제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저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을 했던 겁니다. 특히나 대한전선의 지금 차트를 제가 띄워놨어요. 대한전선이 최근엔 좋았지만 작년 혹은 작년 여름 계속해서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작년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엄청나게 좀 크게 했어요. 시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유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왜 했냐?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육상에서 쓰이는 이 케이블만 하고 있었는데 해상 케이블로 진출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번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해상 케이블의 진출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에 저는 수주 잔고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유상증자를 통한 오버행 이슈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 매수세를 넣어주면서 이 오버행 이슈가 있는 이 대한전선의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좀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혹은 아무래도 이제 짰던 전략 그대로 좀 먹힌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소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가온전선이라든지 대원전선처럼 시총이 조금은 더 작은 기업들은 더 좋은 변동성을 좀 보였어요. 근데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시총이 2조 5천억에 달하는 좀 대형주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이 변동성을 못 보인 것이 아쉽긴 하나 저는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더 목표가를 올려 잡아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목표가에 도달하셔서 매도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가격 혹은 기간 조정이 오게 되면 그 조정을 이용해 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전략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공약주로 대한전선 살펴봤습니다. 무려 47%대 수익률 볼 수 있었고요. 자, 주가가 아직 높지 않아서 공약 타점을 노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가격 조정이 오면 다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당일 시초가 공약주였습니다. ISC 종목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98,000원에서 98,150원대 이내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3만 원입니다. 전고점이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자, ISC 종목 우리 반도체주 종목으로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일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장 출발하고 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죠. 물론 이제 장중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이제 전환도 한번 보여주긴 했으나 결국 이제 막판에 가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하지만 이제 관련 소부장 기업들 중에 ISC처럼 시세가 탄탄한 기업들이 굉장히 저는 많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지수의 변동성이 보일 때에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저는 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ISC라고 하는 기업은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해당 섹터의 대장주는 아니에요. 대장주는 그럼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차트를 띄워두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해당 섹터의 대장주는 리노공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이 가장 시총도 크고 매출액도 커요. 그러다 보니 대장주인 리노공업은 어떻죠? 바로 52주 신고가로 오늘 같은 날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 기업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보통 이제 제조업이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높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잡는 게 8에서 10 혹은 8에서 11% 정도를 잡거든요. 근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어가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가가 안 올라가야 안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리노공업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같은 섹터에 있는 ISC 또한 저는 충분히 이번에 이 박스권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돌파해줄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은 당연히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영업이익률에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ISC도 리노공업 못지않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이번 1분기에 만약 더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로 ISC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우리 대한전선 같이 40% 넘는 수익률을 볼 수 있는 히든 종목 오늘 가져오셨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약했음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애플은 살아 있었답니다. 네, 일단 차트 자료 화면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애플은 나 홀로 내 걱정은 하지 마라라는 듯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왜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이폰도 앞으로 나올 모바일에 AI를 본격적으로 탑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일단 우리가 삼성이 갤럭시 S24 이 AI 탑재를 하고 나서부터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갤럭시와 아이폰의 본격적인 격돌은 올해 여름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당연히 이 격돌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우리가 미리미리 저는 선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삼성의 이 갤럭시 S24가 엄청나게 큰 흥행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이 모습을 보였던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안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안 오른 섹터가 없죠. 보안도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였었던 어떤 이 기간이 굉장히 짧지만 만약 아이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온디바이스 AI 혹은 모바일 제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이쪽으로의 수급 혹은 이쪽으로의 관심도가 저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는 것과 느껴지시죠? 갤럭시 S24 나올 때 정말 관심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테마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액침 냉각도 한번 있었고 최근에 유리기판도 있었고 그러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사실 반짝 강했다가 조정이 나온 상황. 하지만 하단에 제가 두 가지를 표시를 해놨죠. 이평을 아직까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 물론 단기 이평은 이탈이 됐습니다. 하지만 추세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 이평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적었다라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는 저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짜 관련 보안주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나의 선택으로 SK 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실적 90점으로 가장 좋은 점수 줬고요. 보유자는 20만 원까지 아직 SK 하이닉스가 없는 사람들은 반도체 소부장 덜 오른 종목들 공략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고수의 선택으로 대한전선 47%대의 수익률 봤습니다. 자, 수주잔고가 올랐는데 주가는 아직 높지 않아서 공략 타점을 노리고 있었고요.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47%대의 수익률 같이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알짜 보안 관련주까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김쌤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